오늘 나를 버린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조선 명종 시절 한양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던 밤이었다. 늙은 의원이 한숨을 푹 내쉬며 젊은 안악에게 당부했다. 딱하구려. 이대로 연기를 맞다간 영영 눈이 멀터이니 이 약초천을 절대 풀지 마시오. 서방님 과거가 코앞입니다. 제 눈이 멀어도 글 읽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만입니다. 며느리는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눈을 묶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남편의 조밥죽 상을 차려냈다.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당연한 듯 여기며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낼 뿐 물 한 그릇 건네지 않았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댔다. 어둠 속에서 지킨 의리는 훗날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허나 사람의 얄팍한 마음은 그 고귀한 희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곤 하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이었다. 살인문 밖에서 비단 옷자락 끌리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듯 스산하게 들려왔다. 이내 방문이 열리고 한양에서 이름난 매파의 하인이 은밀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며느리의 예민한 코끝에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진한 침향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방님께서 건네주신 뇌물은 매파 마님께 잘 전달했습니다. 허나 장원 급제 후 대감댁 사위 자리를 노리신다니요? 조강지처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책장을 넘기던 남편이 은밀히 품속에서 붉은 지장이 찍힌 서신 하나를 꺼내 하인에게 건넸다. 이것을 매파에게 전하게. 내 급제만 하면 눈먼 철을 베어내고 홀몸이 될 것이라 다짐한 수기이니라. 하인이 서신을 품에 넣고 거만하게 돌아서다 낡은 문지방에 발이 걸려 크게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품속에 넣었던 서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남편은 황급히 하인을 부축하느라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거칠고 빳빳한 종이의 차가운 질감이었다. 그녀는 눈가리가의 천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색 지장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눈을 감싼 천 안감 속으로 종이를 구겨 넣었다. 남편은 하인을 대문 밖까지 배웅하느라 아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묘하게 들뜬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누웠다. 며느리는 눈가리가의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 박동이 터질 듯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살갗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서늘했다. 이 종이가 남편의 출세길을 열어줄 부적인지 아니면 부부의 파멸을 부를 족쇄인지 알 수 없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다. 늙은 훈장이 찾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자의 안색을 뚫어지게 살폈다. 방 안에는 찬물 따르는 소리만 고요히 흘렀다. 훈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출세에 눈이 먼 제자에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높이 오를수록 발밑을 조심하고 조강지처의 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스승의 눈을 피하며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손끝으로 찻잔만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다. 남편은 며느리가 피눈물을 삼키며 지어준 새 옷과 버선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며느리는 문 밖까지 따라 나서며 돌아오면 함께 산신께 감사의 절을 올리자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남편의 소매를 간절히 파고들었다. 서방님, 장원 급제보다 무사히 돌아오시는 게 제겐 더 큰 기쁨입니다. 남편은 잡힌 손을 슬그머니 빼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아내의 얼굴이 아닌 이미 한양 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딸랑거리는 나귀 방울 소리가 멀어지자 며느리는 대문 기둥을 잡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찬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탕약을 다리며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눈을 껌벅였다. 약 기운이 돈 덕분인지 순간 눈앞이 맑아지며 시야가 트였다.
부엌 구석 항아리에 난 미세한 금간 자국까지 또렷이 보였다. 그녀는 물동이에 비친 자신을 보며 답답한 천을 벗어 던지고 싶었다. 허나 남편이 올 때까지 맹세를 지키기로 하고 다시 눈을 동여맸다. 부엌 구석의 쥐가 쌀포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득실거렸지만 그녀는 모른 척하며 약불만 조절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검은 불안감이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라 애써 믿으려 했다. 허나 그녀가 본 항아리의 금처럼 부부의 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가 떠나갈 듯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징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다. 며느리는 그 소란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 가슴 속 천을 꽉 움켜쥐었다. 불안함과 기쁨이 뒤섞여 심장이 요동쳤다. 이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편이 당도했다. 햇살 아래 번쩍이는 비단 관복을 입은 그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손만 까딱였다. 말에서 내린 그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비단 소매로 그녀의 거친 손을 잠시 쥐었다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툭 놓아버렸다. 남편에게서 낯선 여인의 진한 분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리던 서방님의 향기가 아니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산 쪽을 가리키며 재촉했다. 사람들이 많아 소란스러우니 우리끼리 조용한 곳에 가서 산신께 고하는 게 좋겠소. 네, 서방님. 저도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저 지긋지긋한 천을 풀고 남편을 놀래켜줄 생각에 들떴다. 그녀는 몰래 챙겨둔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를 눈가리가의 천 안쪽에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등 뒤로 멀어지자 산길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볼까 감시하는 사람 같았다. 악! 돌부리에 걸려 며느리의 낡은 집신이 툭 벗겨졌다. 맨발이 거친 흙바닥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러나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칼날 같은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그녀는 행여나 남편을 놓칠세라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의 발소리만 허겁지겁 쫓았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는 저만치 멀어지고 벗겨진 집신을 신은 여인은 절뚝이며 그 뒤를 따랐다. 축하의 북소리가 멈춘 적막한 산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만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산 중턱이었다. 키 높이만큼 자란 갈대숲 사이로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울어댔다. 스산한 바람소리가 마치 원혼들의 통곡처럼 들려왔다. 앞서가던 남편이 재를 올리기 좋은 명당이라며 걸음을 멈춰 섰다. 며느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야 서방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천의 매듭에 손을 얹었다. 서방님, 약조한 대로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천 끝을 내리려는 찰나였다. 차가운 산 공기가 뺨을 스치기도 전에 쇠몽둥이 같은 소나귀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억! 남편의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다. 며느리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남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본색을 드러냈다. 욕망에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은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이제 곧 정승판서가 될 몸인데 너 같은 촌스러운 눈먼 계집을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말문이 막혔다.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놔둘 순 없다. 네 팔자려니 하고 여기서 끝내라. 서방님, 이것이 진정 당신의 마음입니까? 남편은 대답 대신 그녀를 가파른 풀숲 쪽으로 거칠게 떠밀었다. 중심을 잃은 몸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비명과 함께 비탈길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살점을 파고들고 거친 나무트가지가
옷고름을 찢어 발겼다. 쿵, 쿵, 쿵 처박히는 소리가 멈추자 남편은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매무새를 탁탁 털어내더니 산을 내려갔다. 소나무 숲 뒤로 그의 비단 관복 자락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며느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신음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벗어 던졌다. 갑작스러운 빛이 눈에 쏟아져 들어왔다. 시야가 트이자 남편이 비정하게 사라진 오솔길이 잔인할 정도로 또렷이 보였다. 배신감에 피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그녀는 울부짖는 대신 피 묻은 손으로 천 안감을 황급히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서늘한 종이의 감촉.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은 구겨지긴 했으나 찢어지지 않고 무사했다. 벼랑 끝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종이 한 장뿐이었다. 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은 훗날 남편의 숨통을 조일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터였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일어선 며느리의 몰골은 처참했다. 곱던 비단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저고리 고름은 끊어졌으며 치맛자락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긴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구겨진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춰버린 심장을 대신해 뛰는 듯했다. 이 종이 한 장이 남편의 목줄을 쥘 유일한 증좌였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반드시 그 파렴치한 자의 발 아래 이 고통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타는 듯한 갈증이 목구멍을 조여왔다. 현기증이 일어 세상이 핑글핑글 돌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끌고 갔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고꾸라질 뻔한 순간 묵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지게를 가득 쥔 장작꾼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땀에 젖은 삼벗에서 진한 나무 냄새와 흙내음이 훅 끼쳐왔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나던 역겨운 분 냄새가 아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냄새였다. 장작꾼은 며느리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황급히 지게를 받쳐놓고 허리춤에서 물동이를 꺼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며느리는 사내가 내민 물동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줄기가 메마른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흐릿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입가로 흘러내린 물이 턱에 맺힌 피와 섞여 뚝뚝 떨어졌다. 숨을 고른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장작꾼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남편의 비단 손보다 100배는 따뜻했다. 제가 이 산에서 살아 내려갔다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장작꾼은 도끼자루를 고쳐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산속에서 험한 꼴을 당한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한 듯했다. 그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거짓을 고할 수는 없지요. 내 똑똑히 기억하리다. 장작꾼은 주저없이 자신의 낡고 해진 겉옷을 벗었다. 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 옷을 받아 찢어진 저고리 위를 단단히 감쌌다. 사내는 그녀를 마을 입구까지 부축하려 했으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보낸 하인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대신 그녀는 산길을 내려오며 손가락으로 특정 바위를 가리켰다. 저곳입니다. 저 바위 틈 송진이 흐르는 곳에서 그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장작꾼은 그녀가 가리킨 곳을 유심히 살폈다. 기묘하게 굽은 소나무 아래 송진이 피처럼 엉겨붙은 바위였다. 그는 자신이 매일 오르내리는 길목이라며 그 장소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조했다. 며느리는 장작꾼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일을 돕는 이 순박한 장작꾼의 의기와가 배신으로 얼룩진 그녀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 순박한 장작꾼의 의기가 훗날 섰을 퍼런 권세가를 무너뜨릴 거대한 도끼날이 될 줄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장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떡 맺히는 소리가 쿵쿵 대지를 울리고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사람들의 활기가 넘칠수록 며느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녀는 장작꾼에게 빌린 땀 냄새, 나는 옷을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인파 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죄인처럼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혔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제는 단연 장원 급제한 새신랑 이야기였다. 국밥집 앞 평상에 앉은 사내들이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다. 대감대가씨와 혼례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다.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고 국밥집 기둥 뒤에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다. 숟가락을 놓던 한 노인이 혀를 차며 입을 열었다. 그 집 며느리가 복도 없지. 남편 출세하자마자 세상을 떴다니 쯧쯧.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쳤다. 조강지처가 급병으로 죽어 장례도 못 치르고 화장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사실인 양 퍼져 있었다. 남편은 자신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미 세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며느리는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귀신으로 만든 솜씨가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녀의 손이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붉은 인장이 찍힌 구겨진 종이. 그것이 손끝에 닿자 전신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속으로 삼킨 말은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 남편을 위해 헌신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라리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가 더 나았다. 두 눈을 뜨고 바라본 세상은 암흑보다 더 캄캄하고 추악했다. 남편의 출세가 자신의 죽음을 딛고 선 것이라니 하늘이 무심해도 유분수였다.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북을 치고 억울함을 토하고 싶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허나 그녀는 멈췄다. 지금 나섰다간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갈 것이 뻔했다. 권세가 등등한 대감댁과 장원 급제한 남편을 상대로 거짓골을 한 여인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증거는 오직 품속의 종이 한 장뿐이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국밥집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으나 소매로 거칠게 훔쳐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의 발길은 마을 외곽, 훈장이 사는 서당 쪽으로 향했다. 남편의 스승이라면 이 기막힌 사연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아니, 그분이 남편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증인이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장작꾼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죽은 사람 취급을 한다면 기꺼이 죽은 귀신이 되어 그들의 잔치상에 재를 뿌려주리라. 그녀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질주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는 기꺼이 지옥의 사자가 되어 그들의 화려한 잔치상을 피바다로 만들 작정이었다. 늦은 밤 서당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훈장은 묵독하던 책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다. 문지방을 넘어선 여인의 모습에 그는 들고 있던 붓을 툭 떨어뜨렸다. 먹물이 돗자리에 검게 번져나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자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더욱이 늘 눈을 가리고 있던 흰 천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맑고 서늘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종이 뭉치를 꺼냈다. 땀과 피에 젖어 꼬깃꼬깃해진
약조문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훈장 앞에 툭 내려놓았다. 훈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호롱불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인장이 비수처럼 눈을 찔렀다.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훈장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제자의 출세욕이 빚어낸 추악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훈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어봐야 소용없었다. 상대는 권세가 등등한 대감댁이었다. 그들이 손을 쓰면 진실은 금세 묻힐 터였다. 완벽한 물증과 놈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치밀한 계략이 필요했다. 훈장은 며느리를 보며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세가 덮어버리기 전에 장원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일렀다. 그들은 산속절벽, 그 죽음의 장소를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한마디를 찾아냈다. 그것이 놈을 올가맬 덫이었다. 때마침 며느리를 구해준 장작꾼을 은밀히 불러들였다. 훈장은 투박한 장작꾼에게 잔칫날 해야 할 역할과 대사를 수십 번 일러주었다. 장작꾼의 눈빛이 비장해졌다. 며느리는 구리거울을 보며 표정을 지우는 연습을 했다.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나 겉으로는 평온한 가면을 써야 했다. 잔칫날 할 말을 수십 번 되뇌며 눈빛을 갈고 닦았다. 훈장은 옛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잔치에 참석할 명분을 만들 서찰을 써 내려갔다. 종이 위를 달리는 분놀림에 결기가 서렸다. 제자의 타락에 가슴이 아렸으나 썩은 살은 도려내야 했다. 정의를 위해 회초리를 드는 심정이었다. 밤이 깊도록 호롱불은 꺼질 줄 몰랐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훈장이 약조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붉은 도장이 놈의 목을 조를 것이다. 허나 내 입으로 놈이 자백하게 해야 한다. 그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붉은 인장은 남편의 탐욕을 모처럼 박아 놓은 증거였고 이것이 유일한 칼날이었다. 만약 대감이 약조문을 부정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대감댁 마당은 대낮같이 밝은 불야성이었다. 청사초롱이 밤바람에 일렁였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진동했다. 하인들이 술상을 나르느라 분주한 틈을 타 며느리는 수수한 벗차림으로 부엌일하는 안악들 사이에 은밀히 스며들었다. 누구도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강지처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대청마루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끓어오르는 국솥 앞에서 때를 기다렸다. 마루 상석에는 대감과 장원 급제한 남편이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훈장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앉아 제자의 타락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대문 밖 어둠 속에는 장작꾼이 커다란 장작더미를 짊어진 채 거친 숨을 고르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덫은 완벽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대감이 흐뭇한 표정으로 사위가 될 장원에게 물었다. 자네, 산신계 감사의 예는 소홀함 없이 잘 올리고 왔는가? 장원이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려던 찰나였다. 며느리가 뜨거운 국통을 들고 하인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마루 앞으로 성큼성큼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소란을 단숨에 베어버리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바위 틈 송진이 흐르는 곳이었느냐, 아니면 산신당이었느냐. 귀를 의심케 하는 익숙한 목소리에 장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옥술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장원은 헛것을 본 듯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덜덜 떨리는 입술로 엉겁결에 중얼거렸다. 송진 바위. 그것은 둘만이 갔던 곳, 그리고 그가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쳐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국통을 든 여인에게 쏠렸다. 대감은 잔치 분위기를 망친 것에 격분하여
삿대질하며 호통쳤다. 걔 누구냐?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뭣들 하느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나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슬 퍼런 눈빛으로 남편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의 눈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서방님, 송진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한데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네, 네가 어찌 귀신인가? 장원은 뒷걸음질치다 엉덩방가를 찧었다. 깨진 술잔 조각 위로 붉은 술이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얼어붙은 연회장 한복판, 공포에 질린 남편을 며느리가 심판자처럼 내려다보았다.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폭풍 전야의 무거운 침묵만이 연회장을 짓눌렀다. 며느리의 외침이 화려한 잔치상을 단숨에 갈라놓았다. 그녀는 피 맺힌 목소리로 절규했다. 제가 드디어 눈을 뜨고 당신을 보려던 그 순간, 당신은 나를 짐승처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꺾고 끌어내려 했다. 그때 좌석에 앉아있던 훈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멈추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훈장은 며느리에게 건네받은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쳐 대감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장원이 조강지처를 버리겠다고 직접 쓴 다짐장이었다. 대감은 거칠게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곳엔 놈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자 대감이 술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살인을 저지르고 감히 내 여식을 탐하려 들어? 장원은 사색이 되어 털썩 무릎을 꿇고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대감마님, 오해입니다. 저것들이 짜고 억지 다짐장을 만들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며 지게를 진 장작꾼이 성큼성큼 들어와 소리쳤다. 내가 그 산 바위 틈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이 부인을 업고 내려왔소. 내 두 눈으로 그 참상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빼도 박도 못할 증인까지 나타나자 장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감은 즉시 혼약을 파하고 장원을 관하로 넘기라 명했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장원의 팔을 뒤로 꺾고 포박했다. 장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밧줄은 매정하게 그의 몸을 조였다. 훈장은 묶인 제자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이 붉은 자국이 자네의 탐욕을 증명하는 족쇄일세. 며느리는 흙바닥에 처박힌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실은 그가 찍은 붉은 지장처럼 선명하여 거짓으로 덧칠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좌중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의리와 기지에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다. 남편은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엄숙한 정적이 흐르는 관아 마당, 죄인 장원은 형틀에 묶인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거렸다. 며칠 전만 해도 금이 환향하여 세상을 다 가진 듯 떵떵거렸으나 지금은 도살장 끌려온 짐승 꼴이었다. 수령은 서안 위에 놓인 붉은 지장이 찍힌 다짐장과 훈장의 진술서, 그리고 장작꾼의 목격담을 차례로 검토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다급해진 장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제 입으로 튀어나온 송진바위라는 단어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가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그 지명을 범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알겠는가. 명백한 자백에 수령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수령은 판결봉을 내리치며 서슬 퍼런 불호령을 내렸다. 인륜을 저버린 자에게 관직은 가당치 않다. 즉시 삭탈 관직하고 죄를 물으라. 형방의 우렁찬 복창과 함께 장원의 화려한 관복이 거칠게 벗겨졌다. 하얀 속옷 바람으로 엎드린 그의 등 위로 곤장이 춤을 추듯 내리꽂혔다. 매우 쳐라.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을 때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다. 장원의 비명이 짐승 울음처럼 터져나왔다.
수령은 장원의 관직을 영구히 박탈하고 그가 가진 모든 가산을 몰수하여 억울한 며느리에게 내어주라 엄히 판결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짓밟힌 그녀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며느리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훈장은 제자의 몰락에 씁쓸해하면서도 며느리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장작꾼은 투박한 엄지를 치켰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렸다. 피투성이가 되어 짐짝처럼 끌려나가던 장원이 며느리를 향해 원망 섞인 독한 눈길을 보냈으나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관아의 높은 문턱을 넘으며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를 긴 한숨으로 토해냈다. 복수는 끝났으나 통쾌함보다는 텅 빈 헛헛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야 제 눈앞을 가리던 진짜 어둠이 걷혔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는 사라졌지만 갈기갈기 찢어진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판결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깊고 시린 흉터로 남았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며느리는 몰수받은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 뒤 마을 어귀에 소박한 촉에 자리 잡았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옷을 짓고 산에서 캔 약초로 병든 이웃들을 돌보며 조용히 생계를 꾸렸다. 방 안뜰 한 구석, 잘 보이는 곳에는 붉은 지장이 선명한 다짐장 한 장이 액자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끔 장작꾼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당에 땔감을 해다 놓고 가면 그녀는 살인문을 열고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꾹 눌러 담아 대접하며 환하게 웃었다. 훈장도 종종 들러 차를 마시며 그녀의 강단 있는 삶을 칭찬했다. 찻잔을 내려놓은 훈장이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자네의 눈이 예전보다 더 깊고 맑아졌구려. 세상을 보는 법을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녀는 아궁이 앞 장작불을 보며 옛날을 떠올리곤 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뼈아픈 배신은 가슴에 흉터를 남겼으나 그 덕분에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처절하게 배웠다. 의리를 지킨 사람은 따스한 온기로 남고 배신한 자는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이름조차 남지 않는 법이다. 하루를 마감하며 살인문을 닫던 그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로 둥근 달이 차올랐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지난날의 어둠을 걷어내고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났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전설로 기억될까?